자, 오늘 오후 3시 반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귀순했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정아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 신병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다친 북한 병사를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판문점 JSA 지역 북측 탐문각 전방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이 귀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겁니다. 이때 우리 군이 경계 근무 중에 총성을 들었고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 자유의 집 서쪽나무 아래에서 귀순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포복으로 건물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대대 주둔지로 옮겨서 귀순 병사의 신병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네,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당시 총격이 있었는데요. 귀순한 북한군은 총격을 받고 팔꿈치와 어깨 등의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을 했는데요. 당시 북한군은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계급이나 나이, 이름 등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교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북한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을 하다 총격을 받았습니다. 자, 다행인 건 우리 남측의 이 반격, 교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소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낮은 포복으로 우리 병사들이 가서 구해서 남측으로 끌고 왔다는 정황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는 이곳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가운데입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자, 사진에 보는 이곳을 통해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북한군 병사는 이 지역 외곽, 그러니까 사진에 보는 부감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 외곽을 통해서 남측으로 넘어오다가 피격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과거 70년대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 인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스탑10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상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유엔군 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엔군 헬기를 통해서 호송이 됐는데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호송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대학교 병원에는 아덴만 작전 수행 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을 집도했던 이국종 교수가 현재 수술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요, 저희 탑10이 취재한 바로는 5발을 복부, 어깨, 다리 등에 맞았다라고 취재를 했는데 합참에서는 2발 정도가 몸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아주대학교 병원 또는 합참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글쎄요, 수술 경과가 좋으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자, 일단 이 취재한 내용들 중에 특이한 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5발이나 맞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5발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5발 또는 수발이죠. 2발. 지금 네.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겠죠. 제가 취재한 바로 이제 복부, 네. 어깨, 네. 다리, 이런 쪽에 맞았다. 근데 방금 또 곽정아 기자는 거기다 또 팔꿈치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 다 합치면 한 5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치명적인 곳은 좀 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측에서 총격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 측에서 총성이 울려서 우리 병사들이 이제 귀를 기울였다가 보니까 잠시 후에 이 귀순한 병사가 달려갔고, 그리고 우리 측 초소 50m 앞에 이제 거의 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우리가 이제 끌고 왔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의식불명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출혈이 많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하. 그래서 그 이국정 교수 같으면은 석희균 선생 과거에 6발을 맞았거든요. 네네. 그분을 살려냈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김정근 실장님, 지금
석혜균 선장을 집도했던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석혜균 선장이 당시에 아덴만 작전 때 6발을 맞았어요. 지금 5발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군이나 이 청와대에서도 이국종 교수를 집도를 하도록 지시를 한 부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현재 그래도 외과 전문의 이런 최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석혜균 선장은 근접 사격을 했고 직접 사격은 직접 맞은 건 적습니다. 이게 네. 전부 다 이 도비탄 이렇게 네네. 선체를 맞고 그것이 이제 몸에 맞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통은 좀 덜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넘어온 북한군은 이게 직접 조준 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바로 맞은 부분은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었을 거고 네. 이렇게 옆에 스쳐간 부분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발 또는 2발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권총으로 멀리 있는 목표물을 5발 명중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2발 또는 5발. 그렇다면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는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죠? 사실 권총이란 것이 네. 정말 25m 정도 거리에서 그것을 가만히 세워놓고도 목표물을 가만히 세워놓고도 한 발 맞추기도 힘든 게 권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5발이나 맞췄다. 그것은 권총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은 당장 이제 이국종 교수 수술해보면 알 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JSA, 즉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네. 권총을 왜 가지고 있냐? 자기를 보호하라는 거죠. 아하. 화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는 권총 외에 소총 같은 이런 화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정전협정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 병사의 몸에서 소총탄이 나오면 네. 북한군은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 그리고 이제 권총탄은 지금 북한군이 쓰고 있는 권총탄은 백두산 권총이라는 겁니다. 네네. 세코제 CZ75라고 하는 것을 북한군이 이제 카피해가지고 만든 건데 네. 9mm 탄이에요. 네네. 근데 소총은 88씩 보총 그래가지고 러시아제 AK-74를 또 북한군이 또 카피한 건데 이거는 5.53mm 탄이에요. 네네. 훨씬 작지만 길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딱 보면은 북한군이 그동안 아하.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준수를 안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네. 우리도 사실 현재 경비를 쓰고 있는 네. 경비병들은 권총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 뒤에 있는 부대들, 대대병력들은 대부분 다 중화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재 사격이 벌어진 것은 북한군 쪽에서 사격을 받고 봤기 때문에 네. 소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요, 북한 측에서 총성이 먼저 들렸고 총격을 받은 북한 병사가 우리 측으로 넘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측에서도 발포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군사 분계에서는 50m 안으로 들어왔고 네. 우리 최전방 초소 50m 앞에까지 와서 이제 쓰러진 건데요. 네. 그 병사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네.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을 쐈다면 당연히 이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런 교전 없이 네. 그런 완전 작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JSA를 지키고 있는 우리 병사들의 어떤 훈련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생각되고 저는 또 다행스러운 게 네. 사실은 이게 2005년도까지는 미군이 관리하던 이 경비조차도 미군이 관리하던 거였어요. 네네. 카투사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2005년도에 주한미군 10대 임무 이양 그래가지고 네. 이 JSA 경비 임무를 우리 한국군 대대가 임무를 이양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한국군 작전 하에 이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지역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귀순 도중 북한 측에서 발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귀순을 했고요. 우리 측 초소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병사들이 낮은 포복 자세로 현장까지 가서 끌고 건물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자, 총을 5발 또는 2발을 맞은 것으로 2가지 의견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유엔군 헬기를 이용해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는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었고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작전 수행 도중
총탄 6발을 맞고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 석혜균 선장을 집도했던 바로 그 외과 의사입니다. 자, 이 총격을 맞은 북한군 병사 이국종 교수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송된 상태고요. 복부, 어깨, 다리 등을 포함해서 이 총격을 받아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규순 병사가 북한 지역에서 이제 실탄을 맞고 네. 이제 부상 당한 상태로 이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고 네. 우리 소속까지 50m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이 우리 그 군사분계선 넘었을 때 네. 또 총을 쏴서 분명히 사살할 수 있었을 건데 아하. 그럼 왜 쏘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근래 김정은이가 네. 북한군한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사소한 도발을 일으켜서 네. 남조선이 대규모 반격을 하거나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 아하. 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지시 때문에 아마도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후에는 총을 안 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 한반도 상황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은 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입니다. 하필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북한군이 귀순을 했다. 북한 군 내부에서도 뭔가 동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재 자체가 북한군에도 영향을 미쳐서 북한군이 현재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네. 보급폰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거기서 식량을 탈취하거나 하는 그 도난 사건도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구타도 발생하고 하니까 아마도 이 JSA를 통했던 이 병사 자체도 아마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연관된 거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다른 매체에서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로 이 북한군 병사가 이송이 됐다라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초소 위치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화면이나 뉴스 보도나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병사가 넘어온 이 귀순한 이 통로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외곽 부분을 통해서 넘어왔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주변이 이렇게 북한 병사가 넘어올 정도로 경계가 허술합니까? 이 가운데만 그렇게 삼엄한가요? 어떻습니까? 허술한 건 아니고요. 네. 삼엄합니다. 삼엄한데 문제는 저 판문점 과거에 이제 남과 북 지금 저렇게 잘라져 있지만 네. 그 197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섞여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도끼만행 사건 이후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남과 북을 지금 이제 잘라놨는데 네. 그 저기에는 철조망이 없어요. 네. 철조망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에 보고 있는 저 부분만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전 지역에 철조망이 없어요. 네. 따라서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만다행히도 아까 김정문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김정은이 어떠한 경우에도 남측이 이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최근에 그 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군 측에서 이 사병이 우리 측 초소로 넘어왔을 때 추가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교전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발포를 하지 말하자면 교전을 응대로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에 84년도인가요? 실제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과 우리 남한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소련 기자인데요. 네네. 바실리 야코블레비치라고 하는 소련 기자인데 네. 이 기자가 84년도만 해도 이제 냉전에 아주 첨예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판문점 취재를 하러 왔다가 바로 그냥 저기에서 뛰어왔어요. 네. 양쪽에 지금 그 군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뛰어왔습니다. 뛰어온 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군이 총을 쏘았고 우리 측 경비하던 병사들도 대응 사격을 했고 네. 그때 우리 한국군 병사 한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북한군은 그때 3명이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바실리 기자는 무사히 망명을 했었죠. 했고 네. 미국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제가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합참에서는 2발을 맞았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두 가지 쪽에서 얘기가 달라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아까 신인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맞은 총탄, 수술을 해보면 알겠지만 소총탄이냐 권총탄이냐에 따라서도 북측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경비구역은 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는 지역인데 소총탄이 나올 경우에는 국제협약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이제, 예. 우리 그 JSA 대대도 제가 뭐 여러 번 가봤는데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다 권총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고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좀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나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은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저 JSA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저 뒤에 우리 한국군 1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그 1사단은 엄청난 뭐 중화기가 있죠. 그러나 최소한 저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우리는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정말 여기에서 88식 보총 즉 5.53mm 소총탄이 나오면 평시에 항상 위반을 하고 있었다. 라는 그런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경비를 쓸 때는 권총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그 판문각 안에 그 건물 내에는 소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초소에도 마찬가지로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84년도에 그때 러시아 기자가 이렇게 이 분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탈출했을 때 그때도 전투가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권총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엔 소총으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이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 우리가 아무리 비난해도 북한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공동경비구역이라면 감시가 아주 삼엄한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는 CCTV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 관계자 또는 국방부 측에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CCTV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중립국 그 감독이 그 유엔사 이런 데서 조사를 할 겁니다. 정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지역에는 CCTV가 정말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CCTV가 다 있다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CCTV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에서도 국방부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소도 초소와 초소를 서로 서로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초소가 공격당하면 같이 우리도 옆에 있는 초소가 이제 그 대응 사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초소와 초소에 전부 다 CCTV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넘어온 그 병사가 귀촌하는 과정이 전부 다 녹화가 돼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김종봉 실장께서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덴만 작전 수행 도중 총격을 받아서 받고도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석혜균 선장이 총을 6발을 맞고도 이국종 교수의 집도하에 수술을 받고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을 받은 북한 사병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좀 불행한 점과 또 다행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석혜균 선장은 6발을 맞았는데 요즘 우리 알고 있는 도비탄이었어요. 우리 UDT 들어가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선체가 이제 쇠니까 부딪혀서 이제 석혜균 선장에게 들어갔죠. 그런데 당연히 들어가니까 관통력이나 이런 건 완전히 이제 사결하던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부, 어깨, 팔꿈치, 다리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으로 들어갔고 다만 회전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관통력 없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총알이 쇠에 부딪혀서 들어가다 보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갈 때 상처가 훨씬 컸어요. 찌그러진 상태로 들어가니까 뾰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소총탄이라면 들어갈 때 상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회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처는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 상처는 작고 그러나 정말 그 석혜균 선장에 비해서 다행인 점은 복부, 어깨, 다리 등이다. 그러면은 덜 치명적이다. 다만 출혈이 많아서 어떤 과다출혈을 인해서 지금 의식이 없다고 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이국종 의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사실 외과 집도로서 실력도 그렇지만 응급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거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아덴만에서는
이 충분한 시간이 상당히 길게 흐른 뒤에 불가피하게 가서 수술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헬기로 바로 옮겼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만약에 도착을 했더라면 네. 그때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이국종 교수가 최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채널A 정치부 국방부 출입 기자가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자, 이번에 신병을 확보한 북한군 병사 계급과 나이, 이름 등은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군복의 이름과 계급, 군번 다 있겠죠. 하지만 신변보호 또는 다른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확인이 힘들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저럴 경우는 우리는 모르지만 북한군에서는 누가 귀순한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신변보호 의미는 별로 좀 적다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네. 조금 있으면 아마 저 양반이 이제 의식이 이제 회복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왜 귀순 동기라든가 모든 걸 알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귀순 동기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받고 쓰러진 지점이요. 우리 초소에서 50m 지점이 아니라 군사 분계선에서 50m를 넘어온 지점. 그 지점이었던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속속 취재를 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모두 정확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군 병사가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지역을 통해서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 도중 북한 병사들이 쏜 총에 맞아 피격당한 상태로 군사분계선 50m를 넘어선 지점에 쓰러졌고 우리 JSA 병사들이 낮은 포복 자세로 현장까지 가서 이 총에 맞은 북한군 병사를 끌고 우리 초소 건물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한 뒤 유엔군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했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병원에는 아덴만 작전 당시에 총상을 입고 극적으로 목숨을 살렸던 이 석혜균 선장을 집도했던 이국종 교수가 현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속보로 들어온 북한군 병사 귀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북한에서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안 그래도 경제 제재를 받고 굉장히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을 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북한은 주은 전 상태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언제라도 현재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등하관전 훈련도 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하면서 전쟁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 병사 하나가 JS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죠. 네. 탈출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북한 체제에 문제점을 이제 반영한다고 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군이 항공모함 3척을 가지고 군사훈련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마도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 쪽으로 해서 총을 못 쏘게 되는 그런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우리 쪽에 총을 쏘면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미군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까봐 네. 자제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측으로 귀순하기 전부터 북측에서는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남측으로 혈혈단신 맨몸으로 뛰어와서 이 귀순을 했던 북한군 병사의 아주 다급했던 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 수술이 이루어지고 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취재한 내용 정확하게 보충을 해서 저희 이어지는 뉴스 A에서 추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 10, 저희 다음 준비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